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이제 전체 7강 중에 이제 3강이고요. 이제 3강의 내용은 이제 영상정보 기술 부분입니다. 예, 전체 이제 7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7강 중에서 오늘 이제 3강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한 강의당 3교시씩 진행하니까 이제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교재 내용은 이제 영상정보 관련된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이고요. 자, 실무 관련돼서 37페이지. 지난번에 본 거는 이제 규정을 본 거죠. 규정을 봤으니까 이제 실무 내용을 기본적으로 볼 내용입니다. 이제 37페이지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장 영상정보에 관련된 실무가 되고 있고요. 자, 38페이지로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38페이지에 이제 실무 관련돼 가지고 영상 관제 업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정보 관련된 영상정보 관리사가 해야 되는 영상정보 관제 업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실무하시면서 써야 되는 주요 용어 등이 38페이지에 이제 1번서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 38페이지에 써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CCTV라는 용어를 씁니다. CCTV.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강, 2강 할 때 규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죠. 영상정보 처리기기고,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고요.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고정형이다. 그 다음에 이동형이다.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2023년도 이후로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법률적 내용이니까 얘를 이제 시행령에서 받아가지고 대통령 명령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는 이제 고정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동형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착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이 있고 이제 이런 용으로 또 이제 구체화를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말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의료법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유아 보육법, 여기서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럼 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폐쇄된 네트워크 회로 안에서만 비춰주는 텔레비전이다라고 해서 공중망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영어 단어로 CCTV라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드 서킷 텔레비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쓰는 단어는 동그라미 1번처럼 CCTV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로즈드 서킷, 오픈된 네트워크나 오픈된 망이 아닌 폐쇄적이고 우리만 쓸 수 있는 그런 클로즈드 서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본다. 그래서 이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폐쇄회로 쪽에서 보여주니까 세큐리티된 카메라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폐쇄해서 관리하고 한다. 그래서 서빌리언스 카메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DEM이 등장하는데, DEM. 자, DEM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수치 표고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 산 같은 데를 찍는 이제 산을 영상 정보에서 이제 좀 멀리 뭐 산불이 나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찍을 때 쉽게 말해서 땅으로부터 해발 뭐 100m, 200m, 뭐 낮은 건 50m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수치 표고 모형을 통해 가지고 CCTV에서 분석할 때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요. 자, 3번에 보시면 DSM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인데 서페이스 모델이니까 얘는 이제 수치 표면 모델이죠. 그래서 이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하냐, 평평하냐, 뭐 기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델이고요. 모형이기도 합니다. 4번은 진짜 많이 쓰시죠. GIS고요. 이 GIS가 바로 이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군구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 뭐 관련된 거 얘기할 때 GIS 시스템을 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5번 GPS.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GPS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차량에도 GPS가 있죠. 요거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은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범지구의 위치 정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위성, 경도, 그죠? 이런 것들, 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주소까지 나오게 되는 바로 범지구 위치 정보 시스템 GPS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이 이제 폐쇄로 텔레비전의 CCTV이고 거기서 이제 분석하거나 영상 등을 볼 때 DEM이나 DSM. 그 다음에 또 연관돼서 GIS나 GPS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보통 이제 라이다라고 하고 LADAR이죠. 그럼 라이트하게 디텍션하는 그리고 엔드 레인징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라이트니까 빛 탐지 거리 및 측정 또는 레이저 시각화 탐지 거리 측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이메이징 혹은 디텍션 앤드 레이징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레이다, 전자파 대신 초당 수백만 개에 달하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서 반사된 빛을 분석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박쥐 아시죠? 박쥐. 우리 말하는 배트맨 박쥐처럼. 자, 박쥐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이렇게 잘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라이다 기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쥐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음파 레이더를 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또 보냈는데 금방 돌아와요. 이렇게 부딪혀서 돌아오겠죠. 그럼 여기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죠. 피해가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CCTV 기술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하게 되면 건물 형태랄지,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7번 PAW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자, 프로그레스가 되면서 웹으로 앱을 한다. 그러니까 웹과 기본적인 네이티브 앱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웹페이지가 웹이고요. 앱 자체를 갖고 있으면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능 모두의 이점을 갖도록 수많은 특정 기술과 표준 패턴을 사용해서 개발된 웹 앱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영상 정보, 거리, 표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8번에 보시면 RGB IR 카메라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럼 혹시 RGB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옛날 모니터죠. TV 모니터가 브라운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여기 이제 PC 본체에다 연결할 때 이럴 때 RGB 케이블이다, RGB 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RGB가 색깔이에요. 빨간색 레드,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린, 그 다음에
청색 블루예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RGB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브라운관을 이제 TV를 보시면 정규 방송 시간에 보시면 이렇게 막 선이 막 그어져 있고 요 선에 보시면은 요 이제 레드, 그린, 블루가 나오는 이유가 얘를 이제 빛을 디스플레이로 쏠 때 이 세 가지 색깔의 조합에 따라서 컬러가 가능해져요. 청춘의 컬러가. 그래서 이제 고 RGB란 얘기고요. 이런 채널 이외에다가 인프레어드라고 하는 IR 채널을 추가로 사용하는 카메라다. 그래서 얘는 가시광선은 물론이고 적외선 파장도 감지할 수 있어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하는 일종의 영상정보 기기가 되겠죠. 처리기기가. 자, 9번 PTZ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CCTV 고정형 중에서 PTZ 기능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럼 PTZ의 P는 펜을 얘기하는 거고요. 펜 평평한 거. 틸트 그러면 이제 위아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줌은 줌인, 줌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펜 기능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장에 이렇게 CCTV가 달렸다. 그럼 이제 얘는 PTZ 기능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방향을 여기다 비추고 정면을 비추고 이쪽을 비추고 그러면 이건 평평한 상태에서 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틸트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상하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줌 기능은 뭐냐면 여기를 지금 현재 여기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수상한 게 있다. 그럼 얘를 쭉 영상을 당겨가는 거죠. 줌 인, 줌 아웃. 안으로, 밖으로, 가까이, 멀리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펜과 틸트와 줌이라는 확대, 축소 기능이 있는 거. 이걸 PTZ를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다. 뭐 CCTV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10번에 보시면 이제 SOC라고 하는데 자,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다라는 얘기고요. 얘를 직접 해석하면 사회적 간접 자본을 표현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간접 자본이 뭐냐? 자, 우리가 말하는 운수, 통신이나 용수, 그다음에 전력, 전기전, 이런 동력 또는 공중위생 등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설들은 대부분 정부나 지방공공단체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기, 뭐 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리우며 또한 특정 기업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기업이나 전체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익이죠. 여기와 관련돼서 간접적 필요에 의해서 마련되므로 간접자본이다. 그래서 합쳐서 사회적 간접자본을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SOC 분야의 영상정보 처리기는 필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자, 11번 TOF다라는 얘기예요. 자, TOF는 바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러니까 그냥 해석하면 날아오르는 순간이란 뜻인데 자, 그럼 얘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요. 송신부로부터 신호가 날아가서 플라이트 되는 거죠. 물체에 부딪힌 후 수신부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아, 센서와 물체 간의 거리가 10m 떨어져 있다, 5m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 툭 던져서 한 20초 만에 왔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툭 던졌는데 바로 0.1초 만에 왔다. 그럼 바로 앞에 있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관제 업무 관련된 실무를 볼 때 이런 이제 쓰이는 주요 용어를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자, 39페이지는 영상정보 관제 업무를 할 때 어떤 기법으로 관제를 할 거냐라는 관제 기법인 거죠. 관제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제 기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1번 순환 관제, 2번 선별 관제,
3번 투망관제 정도가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4번 선택관제나 5번 추적관제, 6번 구역관제는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순환한다라는 얘기죠. 자, 순환한다는 얘기는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한 명의 관제요원이 다수의 영상정보 처리기의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관제 시스템에 매크로를 등록한다. 자, 매크로. 엑셀의 매크로가 자동화 기능이잖아요. 그렇듯이 매크로 등록이란 가로 열고 여러 가지 명령을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자동 수행해서 주로 반복적의 줄구시면 되겠죠. 이런 작업의 적용을 통해서 각 영상 정보 처리기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대기업이거나 공공기관에 가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메라 1번서부터 5번까지 해서 카메라 15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1번서부터 15번을 동시에 우리가 이제 카멜레온 눈처럼 막 잠자리처럼 막 이게 눈 양쪽이 막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서, 자, 1번 클로즈업 돼서 딱 1번 보이고, 한 1분 지나면 2번 카메라 들어오고, 1분 지나면 3번 카메라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 명이 자동 등록해서 등록된 카메라를 로테이션 시킨다, 순환시킨다. 그래서 이제 순환 관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동그라미 이번에 실무적으로 보면은 통합관제센터, 그냥 관제센터가 아니라 지역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여러 기관이 통합한 거잖아요.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보통 한 명당 50여 대를 이렇게 이제 순환으로 본다 이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혹은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자동으로 등록을 했을 때 1번서부터 15번에 카메라가 있는데, 특히 이제 3번 카메라 지역하고 7번 카메라 지역은 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1번, 2번, 4번 카메라는 1분 디스플레이 해주고 사라지는 거고, 3번하고 7번만 따로 해가지고 요거는 한 3분 보여주고 또 로테이션 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어안 렌즈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렌즈 카메라 중에 물고기의 눈처럼 볼록 튀어나온 거 어안 렌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시면 많이 이제 보셨던 여기 이제 출입구 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물고기 눈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물고기 눈이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볼록 튀어나왔죠? 이런 형태의 관련돼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선별한다. 얘는 이제 셀렉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환관제랑 좀 다른 의미인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2번 선별과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사전에 등록된 조건에 따라서, 자, 지능화됐다, AI가 탑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능화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능화된 영상 감지를 수행하는 기법으로서, 자,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거 할 때 이벤트죠. 자, 우리가 이벤트는 우리가 정하는 걸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사람 두 사람이 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굉장히 반응이 많으면 뭐 싸우거나 이런 거겠죠. 이렇게 이벤트를 AI가 분석을 하는 거죠. 지능화돼서. 그래서 이렇게 된 영상만 선별해서 관제 업무의 효율화를 하려고 하는 거다. 상시 녹화된 영상에서 관제 이벤트만 재생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 카메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카메라에 지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제 패턴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더라. 이러면 이제 요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만 셀렉트 하는 거죠. 이런 것만 주로 셀렉트 해가지고 이벤트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이벤트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래서 주로 4번에 보시면은 범죄 같은 경우 막 둘이서 부딪히거나 한 명이 막 뛰어가고 뒤에서 쫓아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뭔가 실종돼 갖고 쓰러져 있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잖아요. 깔릴 수도 있고 이런 밀집도 등에 이용한다. 이런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별 과제는 범죄 예방, 실종자, 군중 밀집도 이런 건 연관이 돼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3번 투망 관제인데, 자, 투망한다는 얘기는, 그죠? 투망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실개천이 이렇게 이제 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여기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요거를 손으로 잡으려니까 한 마리밖에 못 잡겠죠. 한 마리밖에 못 잡고 또 워낙 빠르니까 물고기들이 도망도 많이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투망하는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쫙 펼치는 거죠. 그물을 딱 펼쳐 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투망해서, 그죠? 투망해 가지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투망관제가 그 뜻이에요. 자, 3번의 투망관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 특정 지역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GIS에 근거해서 주변의 영상정보 처리를 투망 범위로 설정해요.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영상정보 기계 팝업 쭉 올라오는 거죠. 막 확대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 대응에 기본적으로 용이하게 쓰이는 거. 그래서 범죄 예방에도 쓰이고 실현장 검색에도 쓰이고 특히 차량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투망 안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여기 이제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범죄 자동차다 뭐 아니면은 뺑소니다. 그럼 얘가 이제 요렇게 이쪽 도로 넘어가고 이쪽 도로 넘어가고 이쪽 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막 하겠죠. 요걸 이제 투망 범위를 잡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내용들 범위를 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관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1번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인재, 사람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니까 막 방화, 불 지르는 거, 방화 이런 것들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예상되는 거예요. 예상해서 또는 이미 발생됐어. 이미 불이 나고 있어요. 뭐 산사태가 났어요. 이런 지역을 미리 CCTV로 미리 선택하는 거야. 미리 선택해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켜보는 관제하는 것으로서 순환 관제하고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순환 관제와 선택 관제가 구별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이제 범죄도 들어가겠지만 침수, 물이 여기는 많이 잠긴다라니 이미 많이 잠겼다. 그래서 예상 지역이나 이미 발생한 지역, 산불 예방이거나 여기서 특히 산불이 많이 나더라 또는 산불이 이미 났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5번 추적 관제는 미리 등록한 문제 차량. 그래서 얘는 아예 처음부터 차번호 뭐 1, 2, 3, 4를 등록해 놓고 요것만 추적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죠? 유동 인구 차량이 적은 곳엔 맞는데 차량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번호판을 식별을 일일이 전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고요. 자,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고 키가 큰 검정색 옷을 입고, 그죠? 이런 사람을 할 때 너무 사람이 많아요. 이럴 때는 추적 관제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유동인구나 차량이 적은 곳에 알맞고요. 자, 6번 구역적인 관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 관제 요원이 영상정보 처리기를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해서 거기만 구역으로 보는 거. 그래서 관제 요원이 한정된 것만 볼 거니까 주로 협동. 그래서 여기 뭐 강남구, 서초구, 뭐 1동, 2동 이렇게 주로 협동 모니터링 간에 구역별 관제별 요원이 있어서 서로 협조하면서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구역 관제네요. 그래서 1번 순환 관제, 2번 선별 관제, 3번 투망 관제, 4번 선택 관제, 5번 추적 관제, 6번 구역 관제. 구역 관제로 차이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0페이지로 넘어오시는 거고요. 40페이지. 자, 40페이지에서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가 실무 차원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관제 업무를 하면서 영상관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상관제 업무를 업무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업무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펜, 틸드, 줌, 카메라가 필요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번은 우리가 순환적인 관점에서 순환관제를 하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업무 목적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요건 순수한 이용의 목적이고, 자, 그러면 이용하면서 그냥 이용만 할 거냐? 아니면 플러스 규정. 자, 법에서 정한 규정이거나 우리 공공이나 민간기업의 내규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용 플러스 보호를 해야 된다. 세큐리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큐리티를 하는 형태는 관리적인 형태, 물리적인 형태, 기술적인 형태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물리, 기술의 형태로 기본적으로 보호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형태, 주로 이제 규정, 뭐 지침, 법에서 얘기하는 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 관제요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물리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다. 그래서 피지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피지컬하게 구역이 있다든지 장소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에는 관리적 보호, 물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또는 관리적 보호 조치, 물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기술은 관제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망 얘기하는 거죠. IT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기술 물리부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리기술 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게 법적 근거니까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에 가져서 가장 영상정보 처리를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얘를 이제 기준점으로 삼아요.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법적 근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관리기술 물리의 내용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별첨 자료를 보실 거고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가 있고요. 별첨 자료 두 번째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개인 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가 있어요. 아, 이 양상이 아니고 영상이에요. 영상 고치세요. 오타 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2조 정의에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를 봤고요. 자,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고정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의 법적 근거. 자, 이동형 제25조 2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의 법적 근거가 있었고요. 요거 관련돼서 대통령 명령, 시행령, 그다음에 하위 고시까지. 그래서 이 하위 고시가 표준 지침에 써 있었죠. 요 내용이 법적 근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제25조의 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 관련돼서 대통령 명령과 하위 고시인 표준 지침, 우리 이제 2강 때 배웠던 거죠. 두 번째 강의 때 이런 얘기 등을 쭉 했었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해서 얘를 안내하겠다, 해설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안내 해설서는, 그죠? 안내하고 해설서는 기본적으로 법의 법률의 시행령 대통령 명령에
해당